자, 종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헤마토크리 측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혈액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관 속에는 빨간색 액체라고 생각이 되는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혈액을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무거운 혈구 성분과 그 다음에 가벼운 혈장 성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혈구 성분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고, 이 혈장은 액체 성분으로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산소 운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 등을 잡아먹는 등 면역에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혈소판인데, 혈소판은 사실 모양이 없어요. 이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가 났을 때 멈추게 해주는 혈액 응고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헤마토크릿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적혈구 용적비인데, 자, 이건 무엇이냐면 혈액을 원심 분리를 했을 때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자, 여기가 혈구, 그 다음 여기가 혈장이었어요. 혈장은 이렇게 노란빛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전체 혈액 중에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적혈구 용적비, 다른 말로 헤마토크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혈액 중에 이 적혈구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마토크릿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마토크릿, 적혈구 용적비가 언제 상승하고 언제 하강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상승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 다음 혈액 도핑, 남성화 스테로이드 사용, 탈수, 그 다음 수면 무호흡증, 댕기열 환자,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 있습니다. 적혈구 용적비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적혈구 숫자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적혈구 숫자가 증가하는 다양한 병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강 요인은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빈혈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혈의 원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성장기 어린이가 너무 빨리 커가지고 철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혈구의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인 여성, 그 다음에 월경 중인 여성 등이 하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 혈액 중에 적혈구의 비가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 37에서 47% 정도가 정상인 거고,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52% 정도가 정상입니다. 왜 남성이 조금 더 높냐면 남성 호르몬이 적혈구의 숫자를 조금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빈혈인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혈인 사람의 경우에는 전체 혈액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이 헤마토크릿이 감소했죠. 자, 그 다음에 적혈구 증가증인 사람을 보도록 할게요. 전체 혈액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혈구 용적률 검사, 즉 헤마토크릿을 검사하게 되면 빈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적혈구 증가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알 수 있는 헤마토크릿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원심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원심 분리기인데,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기 안에 넣으면 우리가 헤마토크릿을 측정할 수 있어요. 혈장과 혈구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원심 분리기는 전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싼 거는 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전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100만 원짜리 하나 두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기가 없거나 이렇게 비싼 원심 분리기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에서 헤마토크릿을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적혈구 용적비를 측정할 거냐면 바로 이 종이팽이를 이용할 거예요. 자, 종이팽이 보게 되면 종이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털실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심 분리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실험 영상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어디에다 담을 거냐면 얇은 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세관이라고 할 겁니다. 이 모세관에다가 여러분들의 혈액을 담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 끝을 잘 맞고 이 종이 팽이 위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이 팽이를 돌리기 시작하면 원심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 혈액을 여기까지 담았다고 하면 혈액이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구가 있는 층과 그 다음에 혈장이 있는 층 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전체 혈액의 부피에서 이 혈구가 차지하는 요 부피의 비를 구해 볼 겁니다. 실제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 실험을 통해서 분리한 혈액의 모습입니다. 요게 모세관이에요. 자, 모세관이 있고 화면에서 잘 보이면 좋겠지만 여기 약간 노란색 빛이 도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붉은색 빛이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혈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담겼었고 얘를 종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가지고 원심 분리를 했을 때 요 정도의 부피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전체 부피에서 이 혈구의 부피를 측정하게 되면 헤마토크릿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측정하는 자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고서에 이게 다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모세관에다가 혈액을 담았어요. 그 다음에 처음 담은 혈액이 여기 정도였으면 요 끝이 여기에 맞춰지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했을 때 맞춰주게 되면 한 요 정도 혈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정도가 혈장이라고 하면 요 선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50이란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부피 중에 50%가 적혈구 용적비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험을 진행하는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